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한국어 면접관 설명회 또는 공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개 강의의 공개 강의를 맡은 강사 호기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세종학원에서 영어 면접관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한 6년 정도 같이 학생들과 다양한 이 시험 문제를 대비하면서 면접 시험을 준비했었고, 저 자체적으로도 영어 관광 통합 안내사였기 때문에 시험이나 면접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한국어 면접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시라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면접 준비는 외국어로 하셔야 되니까 외국어로 하시는 준비는 뭐 어렵지 않으시겠지만, 아무래도 외국인 분들에게는 한국어로 그래서 질문들을 더 많이 출제하는 경향이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문제가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두 문제 정도는 한국어로 문제를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로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한국어로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답변을 가지고 합격으로 바로 좌우되기 때문에 합격이 되느냐 안 되냐가 그 한국어 질문 답변 실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한국어 준비를 좀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그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면접에 이런 출제 면접이 나오는 그런 난이도가 단순하게 지식보다는 가이드로서의 태도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나는 이제 뭐 외국어를 잘하니까 모국어시잖아요. 내가 원래 어릴 때부터 나고 자라서 배웠던 언어니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지식보다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에 관련된 서비스업에 맞는 매너와 행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실무 대처 능력을 많이 보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공부로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이런 돌발 상황에 내가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시험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면접 시간은 7분이고요. 이 7분 동안 3문제를 받으실 예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7분에서 10분이라고도 되어 있지만, 저희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경험상 보면은 7분, 빠르면 5분 안쪽으로도 끝나는데, 중요한 건 문제가 3문제만 출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문제의 답변을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어 질문이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외국 분들에게는 한국어 문제를 조금 더 많이 내는 이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아마 설명 자료가 다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 주제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듯이 개인 신상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문화유산, 관광지, 한국, 그리고 관광산업, 상황대처, 관광기론, 관광 이슈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주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제가 어느 특정한 한 주제로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시는 게 만만치는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교보문고에 가서 보니까 베트남어 교재도 따로 나와 있고 중국어 교재도 따로 나와 있고 다양한 언어들이 교재들이 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용들이 보니까 좀 짧게 구성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외국어로 그 베트남어, 중국어 이렇게 돼 있는 언어들을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제 중에서 개인 신상과 관련된 주제는 시험 동기, 내가 이 시험을 왜 보는지, 그 다음에 본인의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 내가 이 시험과 관련해서 관광통역 안내사로서의 나의 태도, 그리고 나의 노력, 그리고 나의
조건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이드가 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이드의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거는 아주 기본 질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대답을 잘 못하시면 아무래도 이 감점, 마이너스 되는 그 폭이 되게 큽니다. 이 부분 굉장히 유의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문화유산이에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나 문화재가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유네스코 유산들이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교 책판, 하회탈, 그다음에 종묘, 그다음에 석굴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그런 문제들.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관광지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서울 관광지와 지방에 있는 한국의 관광지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최근에는 제주도 같은 문제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경주, 제주도 이런 부분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경주 같은 경우는 자원에서 경주가 경주 국립공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일한 사적형 국립공원이다 이렇게 자원에서 배우실 거예요. 다른 데는 이렇게 산도 있고 바다도 있는데 여기는 도시 자체가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사적형 국립공원이다라는 뜻인데, 경주에는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경주 양동마을이 또 있고요. 양동마을은 한옥마을로서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석굴암 불국사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고, 석굴암 불국사 말고 또 경주 역사 유적 지구라는 또 다른 이런 형태로 문화유산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주 하나만으로도 다양한 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저희들이 수업을 통해서 이런 하나의 유산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유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점이 자원이나 개론 이런 걸 공부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한국 전반 관련해서요. 특히 이제 역사, 문화, 종교, 풍속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는 삼국시대 역사를 비교하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역사 관련된 질문들이 나오는 편입니다. 관광 산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류, 마이스, 그 다음에 의료관광, 카지노 같은 산업들에 대해서 관광과 관련된 산업들이 현재 관광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문제들이고요. 나와 있는 예는 국제회의 장소로 한국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 그리고 한류의 인기를 지속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냐, 다소 우리 관광 시험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지만 전반적인 관광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상황 대처입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이냐, 이거는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쉽게 대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저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광학 개론과 관련된 문제들이 또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나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같은 관광 쇼핑 축제 이런 질문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관광도래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관광의 정책, 그 다음에 관광 산업의 그런 원론적인 아주 그 학문적인 그런 관광에 관련된 질문들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관광과 관련된 이슈들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이런 이슈들에는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이 나오고, 특히 최근에 이제 오버 투어리즘, 즉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해서 그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투어의 한 형태를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오버 투어리즘의 극복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 가이드로서 이 오버 투어리즘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고 주제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는구나, 그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로 된
이런 텍스트, 스크립트를 드릴 거고요. 거기 한국어를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한국어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외국어로 그걸 바꿔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어로 하는 시험 자체는 이제 원래 쓰시던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바꾸시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 문제의 답변을 한국어로 구성해서 한국어로 내가 말을 해야 된다는 그 점이 가장 어려우실 텐데 저희 수업은 한국어의 텍스트를 다 드리고 그 텍스트를 다 외우시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시험에서 내가 이 컨텐츠, 이 문제에서 내가 꼭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제일 중요한 단어 5개 정도를 저희가 색칠을 하고 뽑아보고 그 단어를 가지고 내가 한국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수업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문제인 경복궁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은 이제 이런 궁궐을 공부하실 때는 우리 서울에 5대 궁궐이 있는데요. 이 5대 궁궐이 다 시험에 출제되는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이거 경복궁도 외우고 창덕궁도 외우고 창경궁도 외우고 덕수궁도 외우고 경희궁도 외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궁궐은 그 기능이나 역할이 비슷하지만 연역, 좀 일부의 내용들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의 스크립트, 즉 모든 궁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앞부분, 중요한 부분들만 바꿔가면서 얘기하시면 면접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복궁 같은 궁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연역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395년에 만들어졌다는 것. 꼭 1395라는 숫자를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선이 만들어질 때, 조선이 건국했을 때 뭐 이런 표현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14세기 이런 식으로 뭐 내가 이제 말하기 편한 그 내용들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으뜸이 되는 궁궐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메인 팰리스가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게 주요한 이게 가장 대표되는 궁궐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경복이 무슨 뜻이냐 쭉 나와 있지만 이런 무슨 뜻이냐 이런 거는 사실상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풍수지리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 자체가 한양이 도읍으로 선정이 됐을 때 풍수지리, 그 중에서도 이 도읍을 선정했던 궁궐이 있던 자리는 풍수지리적으로 가장 좋은 자리인 위치에다가 하고 있다. 즉 뒤에는 우리가 자원 시간에도 배우시겠지만 서울의 4소산이라 그래서 뒤에 백악산, 그 다음에 인왕산, 낙산, 그리고 남산 이런 위치에 풍수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거, 여기 하나가 주요 핵심 단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1592년인 임진왜란 때 궁궐이 다 불타게 되죠. 역시 연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이라는 분이 1867년, 그러니까 즉 거의 19세기쯤 돼서 조선 후기에 이 경복궁을 다시 짓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연혁과 쭉 이어서 연장선에서 얘기를 해보면 1395년에 지어졌다가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다 불타고 없어졌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폐허로 쭉 남아있다가 복원을 하지 않고 언제까지? 조선 후기까지 여기는 그냥 부서진 채로 쭉 남아있다가 왕권이 강화시키려고 했던 흥선대원군 때에 다시 경복궁을 복원하면서 첫 번째 다시 경복궁이 이제 두 번째로 지어지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 때 한 번 더 경복궁이 훼손이 되고 다 무너졌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이제 복원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요 정도 내용들을 저희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저희가 이야기 나눠야 될 부분이 대표 전각이죠. 그래서 경복궁을 대표하는 전각으로는 어떤 곳들이 있다. 이런 거는 지금은 이제 공개 강의니까 간단하게만 언급이 되지만 수업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궁궐이 관광 자원으로는 어떻게 쓰이고 있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은 뭐 궁궐에 누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대표 관광자원으로 실제 현재는 수문장 교대식이라는 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궁중문화 축전이라는 걸 하고 있고, 다양하게 이 궁궐을 활용해서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주요 단어였던 연역, 그 연역이라는 건 이제 이게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부서지고 언제 또 다시 만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럼 연역이라는 단어만 머릿속에 하나 집어넣어 놓고 계시고, 경복궁은 언제 만들어져서 언제 부서지고 언제 됐지, 쭉 이런 순서를 쫙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얘가 경복궁은 특히 풍수지리가 유명하구나, 그래서 풍수지리라는 단어. 세 번째로는 여기에 대표 건물들이 뭐가 있구나, 그래서 이 궁궐에는 대표 건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대표 건물로는 뭐가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가 관광 자원으로는 어떻게 쓰이고 있구나. 이렇게 저희는 이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한 1분 30초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너무 짧으면 공부를 안 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그리고 조금 공부를 해야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면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요. 상황대처 문제입니다. 요즘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비행기 출발 시간이 연기된다,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이 비행기 출발이 도대체 내가 어느 손님들하고 어떤 상황에서 연기가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가정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주로 우리는 가이드이기 때문에 손님들하고 이제 투어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그때 비행기 출발 시간이 연기된다, 이런 상황으로 가정을 하고요. 사유가 무엇이든 간에 가이드이기 때문에 가이드는 손님을 잘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죠. 그래서 손님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이건 비행기가 지연된 건 뭐 가이드의 잘못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손님들이 그럼 바로 궁금할 겁니다. 그럼 나 언제 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에 전화해서 그러면은 지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그 상황을 바로 여행사에 알리고 여행사의 지시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한두 시간이면 돼요. 그러면 주변을 둘러보거나 아니면 공항에 가서 대기하면 되겠죠. 그런데 너무 길어. 며칠이 걸려. 막 폭풍이 와가지고 이건 비행기가 뜰 수 없어, 당분간. 예를 들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장시간의 경우에는 여행사와 협의해서 손님들 편의를 다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손님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손님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대부분 이제 한국어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을 우리가 노트를 했다가 그거를 가지고 한국어로 연습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이 이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대략 적게는 200~300개에서 많게는 500~600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 모든 문제를 다 외워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런 모든 문제를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하실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순서로 말을 하면 내가 굳이 막 이렇게 머리를 막 아파가면서 외우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지,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말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하게 될 거고요. 저희는, 제가 듣기로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아무래도 필기시험 합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기는 다 한국어 문제로 나오기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필기시험이 제일 중요하실 텐데, 그래서 한국어 면접은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지만 필기시험 때까지는 필기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한국사, 그리고 한국의 관광 자원들, 그리고 관광학 개론 관련된 질문들을 위주로 한국어 면접을 준비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이후에 9월부터 면접시험 보실 때까지는 면접시험에 기출문제 위주로 풀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필기시험 전까지는 필기 과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구나, 그리고 필기시험 이후에는 이제 진짜 기출문제들 위주로 좀 풀이가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공개 강의는 이 정도까지이고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저도 이제 다양한 이제 한국어로 어려워하시는 선생님, 외국인 분 선생님들을 이제 많이 뵀는데 아무래도 이제 단어들도 어렵고 용어들이 평소에 내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학원에 오셔서 같이 공부를 통해서 말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말했을 때 손님이 이런 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같이 호흡을 통해서 이제 좀 배우신다면 단순하게 자격증 합격뿐만 아니라 추후에 이제 필드 그러니까 즉 현장에 나가셔서 뭔가 하실 때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나눌 예정이니까요. 아무쪼록 잘 어떤 좋은 결정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저희의 목적은 그리고 목표는 일단 올해 자격증을 합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됐든 선생님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도 없고 천천히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준비하셔서 시험에 응시만 하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모두들 힘내서 시험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